측압은 가설안전, 구조안전, 즉 출제 의도가 가설안전, 구조안전. 작심 3개. 오늘은 콘크리트 측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측벽에 타설하다가 거푸집이 측압에 의해서 붕괴가 됐을 때는 중첩법상의 시민죄가 걸리게 될 것이고 산업법상의 중대죄가 같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건축, 토목, 건설한 전에 여러 번 빈출했던 측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압. 자, 측압. 출제도가 가설안전, 시공안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 이게 측압이라는 게 뭐냐? What? 측압이라는 것이 어떨 때 이게 커져서 이거를 어떻게 원인 대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 즉 측압이 커지는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우리가 답을 여기에 집중해서 거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how죠. 그 how는 이제 대책인데, 기술사는 어떤 원인은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대책을 세우는데, 시공도, 또, 관련식, 그 다음에, 그래프, 아니면 도식 있으면 도식 중에 플로우 차트도 좋고 늘 우리는 대책에 대해서 그림으로 작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이거는 법적이나 얘기 드린 대로 시방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정의부터. 정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용어는 키워드로 채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공학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로 표준어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이게 측압이라는 것은 생 콘크리트가 거푸집 측방향 쪽으로 가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곁측자를 써가지고 곁측에 대한 압력을 얘기하고 있죠. 왜 중요하냐? 콘크리트에 사고가 나면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시공안전은 더욱더 그렇고 가설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공안전, 가설안전의 문제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측압이 커지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도식화에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나이에도 상관이 있겠으나 일단 도식화를 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이를 볼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항상 나이를 할 때 중요한 거를 위로 올려야죠. 왜? 처도 효과. 그래서 철근이나 철골, 구조제를 얘기하죠. 구조제의 양이 많을수록 커질까요? 작을수록 커질까요? 작을수록 커지겠죠. 왜? 철골이 측압을 안 도와주니까.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콘크리트의 압이 측 쪽으로 다가죠. 철근, 철골이라는 뼈대가 잡아주지 못하니까 지금 커지는 요소만 공부하고 있죠. 자,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더 커지겠죠. 그런데다가 거푸집의 평활도가 미끌미끌할수록, 즉 평활도가 클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온도,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와 습도의 관계는 낮을수록 커지겠죠. 왜 그럴까요? 경화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경화되는 그 시간만큼을 거푸집 혼자 다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물 결합접이가 클수록 커지겠죠. 이게 다 커지는 요소들 공부하면 편하죠. 대책을 볼까요?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림으로 시공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측압에 대한 관련식,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측압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측정 방법이 있다. 품질 관리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여기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도부터 볼까요?
저는 현장맨입니다. 현장맨.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그대로요. 현장 시공도. 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으니까요. 기술자 답안은 이론과 실무 냄새가 나는 답안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설층인데 여기에 근로자가 이렇게 타설을 중입니다. 자, 볼까요? 막 타설 시작했죠? 막 시작했어요. 그 다음 어느 정도 또 하면서 콘크리트 헤드에 도달했어요. 콘크리트 타설 중이죠? 여기서 콘크리트 헤드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에 대한 용어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타설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타설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이어치기도 돌려 쳐야 되니까 시방서 규정대로 계속 돌려서 이어치기가 진행되고 있겠죠. 자, 이제 시공도를 보고 있는데 막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헤드라는 게 뭐냐? 이게 층압이 최대가 되겠죠. 타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콘크리트 높이인데 가장 층압이 많이 걸린 데까지 높이를 헤드라고 그랬는데 시작해서 잠깐 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헤드가 도달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헤드가 뭐냐? 타설 높이에서부터 층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의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높이 H입니다. 이 H가 왜 중요하냐? 층압 산식이 들어있으니까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이어치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이게 층압이 최대였는데 다시 약간 경화가 진행되고 여기서 다시 치면은 여기에 또 층압이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먼저 친 부위는 경화가 되었으니까 층압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된다. 이거는 면접도 물었죠. 왜 역사다리꼴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경화가 진행되었고 여기가 또 층압이 최대가 되는 바뀌죠. 자, 이렇게 시공도를 그려보았고 여기서 이제 관련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식. 관련식은 왜 중요하냐? 차별화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기에 층압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층압 관련식을 보니까 콘크리트 헤드 높이에다가 곱하기 생 콘크리트 중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 콘크리트 중량은 콘크리트가 입방매당 2.3톤이라는 상수죠, 상수.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을 잡죠. 이거는 상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계실 것이고, 그냥 콘크리트 헤드 높이가 중요한데, 높이는 우리 시방상에도 벽체와 기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벽은 0.5m에서 콘크리트 헤드가 형성이 되고, 기둥은 1.0m에서 콘크리트 헤드 높이가 형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산식으로 풀어보면은 층압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0.5라고 그랬으니까 벽은 0.5m에서 벽은 0.5m에서 형성이 되고 기둥은 1.0m라고 했는데 여기서 식을 가지고 풀어보면 0.5 콘크리트 헤드 높이 곱하기 2.3톤이니까 메다 입방메다당 톤이니까 입방메다 제곱이 되고 이거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층압이 글자대로 이제 제곱메다당 몇 톤을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1.15톤 이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둥에 대해서 풀어보자면 똑같은 방법인데 1.0 곱하기 2.3을 곱하게 되면은 약 2.3톤 per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차별화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에서는 다 잘하니까 차별화식, 도식이 더욱더 중요하다. 자,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콘크리트 헤드, 여기가 타설 높이란 얘기고 여기는 강도를 얘기하는데 메가파스칼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몇 톤이 작용하느냐는 식으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5에서 벽, 1.0에서 기둥 이렇게 헤드가 수치를 기억해보고 여기에는 0.5, 1.0, 1.5, 2.0, 2.5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벽은 0.5m 헤드 높이일 때 1.15라고 그랬으니까 이래서 조금 못 미치는 1.15 정도가 되겠죠. 아니, 조금 더 가는 1.15 정도가 되겠죠. 기둥은 1.0m라고 했으니까 하면 2.5보다 조금 더 2.3톤 정도 되니까 여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자면 헤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기둥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만 봐도 어디에 콘크리트 헤드가 형성이 되는지, 측압이 어느 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대책으로서도 그림을 가지고도 채점이 금방 승부가 갈리는, 그래서 오늘은 측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는데 작심 3개 여기에 대한 그림들이죠. 이 중에 3개 정도는 공간이나 더욱 중요한 그림은 복판에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채점자의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빨리 우리 감각에 다가오니까 시각적으로 얼른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이 제일 낫다. 오늘은 그래서 시공도 그래프 관련식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